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먹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식 후에 도대체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떤 게 좋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성별, 체중 그런 증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랑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조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범섬 경치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범섬이 보이는 법함포구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휴일인데 날씨도 너무 좋고 참 해도 좋아서 이제 가을 날씨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밖에 나오게 되고요. 밖에 나오니까 또 기분도 좋고 아주 상쾌한 가을 날씨인데요. 계속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식한 다음에 뭘 먹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식을 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존에 있던 면역세포를 지우고 새로운 세포가 우리 몸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식욕도 당연히 없고요. 메스껍고, 그 다음에 설사, 구토, 변비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거의 몸에 난리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식 초기에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병원마다 환자마다 다르지만 100일 정도까지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식받은 새로운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 적응하고 이런 세팅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요. 이식받기 한 100일 정도까지의 면역력은 거의 신생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몸이 굉장히 약한 상태인데요. 다음은 7가지 서울 삼성병원에 있는 자료를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음식은 익혀서 먹습니다. 날 음식 먹지 말고요, 가급적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과일, 채소 이런 것들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리 후 1시간 이내에 먹습니다. 이 1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음식에서 세균이 또 번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의 상태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건데요. 이식 받은 다음에는 몸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셋째, 먹던 음식은 가급적 덜어 먹고요. 그리고 먹던 음식을 또다시 먹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먹던 입에 침이 들어가서 그 음식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음에 다시 먹게 되면은 이 번식된 세균이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보관 중인 음식을 드실 때는 꼭 팔팔 끓여서 세균을 제거한 다음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캔이나 병에 들은 그런 멸균, 그런 밀봉된 음식들도 섭취가 가능하다고 안내서에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식사 시에 멸균된, 소독된 식기들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물에 팔팔 끓여서 잘 말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저도 이식받은 초반에는 굉장히 식사에 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일 없이 잘 지나갔는데요. 이식 100일이 지나고 나서 저희 주치의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이식 100일 때 되면은 100일 검사를 합니다. 다행히 100일 검사도 잘 통과를 했고요. 100일이 지나서 한번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너무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먹어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이거는 주치의 선생님마다 다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교수님마다 철학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요. 저희 교수님께서는 좀 젊으신 분이고 약간은 좀 그런 삶의 질을 좀 더 중시하시기 때문에 못 먹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100일 정도 되는 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냉면 같은 것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익힌 음식들, 그렇지만 좀 이게 자극적인 음식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익힌 음식들도 먹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2년차쯤 돼서 회 같은 것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회 같은 것도 못 먹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일반인들도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굴 같은 거 잘못 먹어서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장염이나 식중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잘 소독되지 않은 도마나 칼 등으로 조리한 날 음식들 때문에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도
뭐 식중독이라든지 뭐 그런 장염 같은 것들에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이식받은 환자들은 그런 것들에 더 쉽게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걸렸을 때 더 심하게 아플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불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인들도 걸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도 뭐 원래 그렇게 회를 막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는 뭐 그냥 안 먹고 잘 버텼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못 먹을 이유는 없지만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조심을 하셔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음식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농축된 즙 같은 건데요. 우리가 이제 즙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들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즙을 좀 피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즙이 일반인들한테도 이게 즙 같은 경우는 그런 영양소를 농축했기 때문에 일반인한테도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이식 환자들은 일반인보다 더 그 간이나 신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런 독성 물질을 우리 몸에서 분해를 하기 때문에 간이나 신장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약을 또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나 신장이 계속 해독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친 애들한테 더 무리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즙 종류는 좀 피하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한약입니다. 한약의 경우는 굉장히 논란의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한약을 복용을 해서 효과를 봤다는 소수의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양방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신뢰가 가는 편입니다. 한약 같은 경우도 백혈병에 대한 그런 이해가 깊으신 분이면 관계가 없지만 일반 한약 같은 경우는 정상인들도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더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안 드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알러지 유발 식품입니다. 저도 원래 이식 받기 전에는 알러지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건강했는데요. 이식 받고 나서 제가 확인한 알러지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숭아고요. 복숭아를 먹으면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볼 안쪽이 이게 붓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많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먹다 보니까 일단 딱딱한 복숭아 같은 경우는 별 무리 없이 먹는 그런 수준까지 갔고요. 두 번째는 생갑각류 알러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우튀김이라든지 익힌 새우 같은 거는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새우 알러지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한 5년 전쯤에 새우 초밥을 먹었을 때도 알러지 증상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는 그 새우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새우장도 이게 생새우로 하다 보니까 껍데기를 먹지 않고 그 살만 먹었는데도 이 알러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생을 해서 다행히 이제 약국에서 약으로 잡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알러지 유발 식품들을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좀 몸에 무리를 주고 잘못하면은 이게 심한 경우에는 이 목이나 안쪽이 좀 부어서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나름식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전복을, 저희 제주도에는 전복이 굉장히 싸거든요. 한 10개짜리 작은 거는 한 10,000원이면 사요. 그래서 전복 손질을 해서 집에서 이제 버터 구이를 해 먹으려고 하고 했는데 이게 조금 덜 익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먹고 나서 다음날 바로 장염에 걸렸습니다. 장염에 걸려서 한 3, 4일? 4, 5일 정도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좀 회복을 했는데요. 그래도 나름식은 항상 조심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식한 지 벌써 한 7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 면역력에 있어서는 항상 조심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면역 억제제를 계속해서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면역력을 인위적으로 계속 낮추기 때문에 더더욱 면역력이 좀 더 약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백혈병에 관련한 그런 음식 정보를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저의 경험담이랑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 다니시는 병원의 의료진들의 말씀을 잘 듣고서 잘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고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위해 예전에 제가 쓴 글을 찾아봤는데요.
병원마다 식사 제한이 다 다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성모병원이 좀 타이트한 편이고요. 제가 다녔던 서울대 병원은 조금 덜 타이트합니다. 물론 교수님마다 환자의 상태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식사 제한도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형제 이식이냐 반일치냐 이식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날 음식이나 좀 덜 위생적인 음식, 김치, 생과일, 채소 등은 제한이 있었고요. 보통의 익힌 음식은 거의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식 초기에는 곰탕, 짜장면, 콩나물국 같은 것도 제한 없이 먹었고요. 그러다 중간에 구강숙주가 와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일 이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냉면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는 게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식 후 퇴원할 때 영양사분이 교육을 해주시는 병원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병원 외래 가셔서 교수님께 여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